자, 그럼 앞쪽에 기초 문제들이 있는 거부터 한번 질문 있으면 받아보도록 할게요. 15페이지 질문 있나요? 몇 번? 2번? 20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거. 아, 너무 쉽잖아. 20명 중에 4명 뽑아서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누가 할 거냐? 여기 20명 중에 여기 19명 중에 여기 18명 중에 여기 17명 중에 표현한다면 20명 중에 4명을 뽑는 순열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계산하는 게 아니라 표현만 하면 되는 거니까 20P4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을 거고. 자, 정말 쉬운 문제 질문해도 어차피 이거 다 쉬운 문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할 게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질문해라. 15페이지 질문 더. 16페이지 질문. 16페이지 없나요? 17페이지 넘기고 27페이지 질문. 4번 문제 가볼게. 4개의 숫자 1, 2, 3, 4를 정사각뿔 4개의 옆면에 적는 방법의 수를.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네. 이게 기초 문제 나왔을까? 1, 2, 3, 4를 정사각뿔의 4개의 옆면에 적는 방법. 정사각뿔은 얘들아 더럽게 회전이 많이 되죠. 이 지금 4개의 면이 모두 다 정사각형이라서 회전이 잘 가. 여기를 바닥으로 한 상태에서 옆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쪽 옆면을 바닥으로 해서 이쪽으로도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회전이 너무나도 많은 방향으로 되는. 그래서 겹치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될 그런 문제거든. 이거는 푸는 방법을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기초 문제 아니에요. 지금 4개의 숫자가 적혀 있는 걸 적는다 그랬지. 그래서 회전을 막기, 우리 원순열의 회전 막는 방법 하나 앉혀놓으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를 앉혀놓는 거야. 이 바닥에다가 4개의 색 중에 아무나 하나 칠해버리는 겁니다. 다시 우리 원순열 한번 계산해볼까? 여기에 n명을 앉힐 때 n명을 앉힐 때 계산 방법이 정확하게 말하면 n-1 팩토리였는데 이게 원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이었어. 근데 이 n-1 팩토리얼이라고 계승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n명을 일렬로 세운다는 n패까지를 여기에 앉아있는 이 n명들이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돌아갈 때마다 계속 같은 경우가 반복이 되니까, 그렇게 똑같은 모습이 n번이 반복이 될 거니까 이걸 n으로 나눠서 n-1팩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원순열은 무조건 누군가가 앉아있으면 회전이 안 된다고 했거든. 그래서 한 명을 그냥 앉혀버리는 거야. 대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n명 중에 누가 앉는 거예요 고민하면 안 돼. 이 앉히는 건 n가지라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명을 아무나 무작위로 앉혀버리는 거고, 그걸 n명 중에 한 명이 앉혔다는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앉혀놓은 상태에서 남아있는 몇 명을? 남아있는 n-1명을 여기다가 앉히는 계산. 그럼 이미 여기에 누군가가 앉았기 때문에 회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n-1팩이라고 계산하는 원순열의 정의도 있어. 둘 다 똑같은 계산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렇게 원순열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준비된 색 중에 아무거나 바닥에 하나 칠해놔. 바닥에 아무거나. 그런 다음 남아있는 색을 칠하면 되는데, 아까는 이게 단면에 있는 원탁이다 보니까 한 명만 앉아있으면 회전이 안 됐었죠. 근데 지금은 바닥에 칠해도 회전이 되게 안 되게? 회전이 됩니다. 바닥에 칠해놓긴 했지만 이쪽 방향으로 회전이 돼. 이렇게 옆을 따라 돌아갈 수가 있게 된다. 맞아? 그러니까 이걸 칠했을 때 이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건 막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는 회전은 가능하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색 몇 개지? 3개의 색을 왼쪽 면, 뒤쪽 면, 오른쪽 측면에 3개의 색을 칠하는 방법이 원순열로 계산이 될 거니까 몇 패까지가 남을까? 2패까지가 남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2가지가 됩니다. 생각보다 경우의 수가 적지. 정사면체에 4개의 색을 칠해서 그 칠한 모양이 전혀 겹치지 않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다는 거. 한 김에
응용 문제까지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이해된 사람들이면 이거 계산할 수 있을 거야. 옆에다 문제 만들어서 한번 풀어봐. 자, 지금은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에다가 6개의 면에다가 6가지 색을 칠하는 방법. 겹치는 거 없이 정육면체에 6가지 색을 칠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인지 한번 계산해 볼래요? 방금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칠하는 공식도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자, 정답 혹시 나온 사람 몇 가지 나왔니? 500? 아니에요. 다른 사람 혹시 다른 정답 나온 사람 있어? 400? 아닙니다. 이것도 회전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회전이 되지. 원래 이쪽으로 회전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도 회전이 되고, 그리고 옆으로도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회전이 되고. 회전할 수 있는 방향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회전까지 생각하려고 하는 게 너무 복잡해서 회전을 좀 막아볼 거예요. 바닥에다가 아무 색이나 하나 칠해줬습니다. 됐나요? 그럼 바닥에 이걸 칠하는 순간 이제 이렇게 회전되는 건 안 돼. 이렇게 회전되는 것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이쪽으로 돌아가는 회전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 맞나? 그것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바닥에 하나 칠했어. 색깔 몇 가지 남았지? 5가지 남았죠. 그 5가지 중에 얘랑 마주보고 있는 이 면에 어떤 색을 칠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게 5가지. 몇 가지 색 남았나 이제? 4가지는 옆면 4개 다 칠하면 되는 건데 원순이랑 살아있다? 죽었다?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옆면에, 여기 존재하는 옆면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이 4개의 색을 원탁에 둘러앉히는 선택까지. 그래서 바닥을 기준으로 마주보는 면에 칠하는 방법 5가지와 옆면을 원순위로 돌리는 6가지. 그래서 정답은 30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다면체를 색칠할 때는 정다면체는 회전이 엄청나게 일어나. 그러니까 그 회전을 막기 위한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회전을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가 됐든 하나를 안 쳐라, 또는 하나를 색을 칠해가라. 실제로 만약에 정다면체 색칠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내신 문제 요거 2문제 중에 하나 나오게 될 거예요. 정육면체로 나오는 경우가 좀 더 많아. 이 간간히 기초문제 이런 것들이 걸리는구나. 자, 27페이지 질문 더. 28페이지 질문. 28페이지 질문 없나요? 좋습니다. 넘기세요.
39페이지 질문 몇 번? 3번도 너무 쉬운 문제인데 NC 이거 고일 문제잖아. 계산해보자. n부터 2개 곱한 걸 2팩으로 나눠준 거니까 2로 나눈 게 15 그래서 30 연속된 두 자연수가 30이 되는 방법은 굳이 2차 방정식 풀지 않아도 6 곱하기 5가 정답이 될 걸 알 테니까 정답은 6이 되겠죠. n에 들어갈 숫자는 6 되니 라오나? 네. 또 39페이지 질문 더. 좋아. 40페이지 질문. 기초적인 계산 다 할 수 있다는 건가? 선생님이 수업한 수준은 분명히 이 정도까지라 어려운 문제까지 할 수 있는 실력이었으면 당연히 질문이 없겠지만 질문 꽤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좋아. 그럼 교과서로 넘어가 보자. (26페이지) 질문. 자, 넘깁시다. 자, 기본 문제부터는 질문 안 받고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한 번 더 풀겠지만 지금 미리 한 번 더 풀어볼게. 27페이지 5번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했었나? 27페이지 몇 번 풀었지? 푼 거 없나요? 네. 자, 그럼 싹다가 5번 남자 셋, 여자 셋이 원탁에 앉을 때 첫 번째, 여자 3명이 이웃해서 앉는 모든 경우의 수는 여자 3명이 어때야 된다고? 이웃해야 된대. 그럼 여러분들 이미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그리고 중복조합 이 화통에서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필요한 모든 직들을 이미 알고 있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그 식으로는 문제가 잘 안 풀려. 알고 있는 걸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고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에 따라 문제 풀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다 보니까 지금도 봐. 이미 여러분들이 원탁에 누군가를 앉힐 때 계산하는 원순열의 경우의 수가 n-1팩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 그치? 첫 번째 문제 해볼게. 첫 번째 조건 뭐였지? 여자들끼리 뭐 해야 된다? 이웃해야 된다는 거였지? 맞아요? 그럼 이웃해야 되는 것들의 기본적인 설정은 이웃해야 되는 애들을 먼저 앉히는 거야. 맞습니까? 먼저 앉혀야 돼. 그럼 여자들을 먼저 앉히는 방법 몇 가지게? 여자들 3명 먼저 앉히는 거 몇 가지지? 2가지. 여자를 이렇게 앉힐 거라고. 이 여자 앉히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2가지죠. 여자 3명, 3명을 원택에 앉힐 거니까 2팩까지. 2가지가 되겠지. 선생님, 여자들끼리 이웃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앉히는 거 맞나요? 일단 앉히고 난 다음에. 맞아? 일단 앉히고 난 다음에 이제 남자들 몇 명을? 3명을. 그럼 남자 3명 어디 있어야 돼? 남자 3명 어디 있어야 되지? 첫 번째 경우 여기에 남자들 3명이 몰빵되어 있거나 맞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이웃한 모양이 되는 거니까. 아니면 여기에 남자들 3명이 들어가 있거나 여기에 남자들 3명이 들어가 있으면 되죠. 그럼 여기에 남자 3명 들어가는 방법 몇 가지? 6가지지. 왜? 이미 여자들이 앉았으니까 원순열 깨졌어. 이제부터 앉는 모든 사람들은 일반 순열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회까지? 3회까지. 그런데 그 남자들 3명이 이쪽 여자들 사이에 앉을 거냐, 여기 앉을 거냐, 여기 앉을 거냐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게 또 몇 가지가 반복이 돼? 3가지가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18가지. 그 정도면 몇 가지가 되지? 36가지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36가지가 돼. 그럼 이렇게 되겠죠? 먼저 남자들을 앉혀. 남자들 앉히는 거 몇 가지? 2패까지. 2가지. 그럼 여자들 붙여앉으라고 그랬지?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풀고 싶지 않아. 선생님은 항상 수업할 때 이웃해야 되는 애들은 먼저 한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풀어준다면 이웃하는 문제들은 이웃하는 애들을 먼저 세우는 걸 중심으로 계산을 할 건데 이사와의도 원순열 계산할 때는 이웃해야 되는 걸 나중에 나중에 이웃해야 되는 애들을 앉혀주는 게 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 선생님도 사실 그렇거든. 이렇게 앉혀놓은 다음에 여기에 여자들을 앉히는 게 편하게 느껴지니까. 그럼 어쨌든 남자들 앉혔어. 여기에 여자들 앉히는 방법 몇 가지? 3패까지. 근데 그 여자가 여기 있을 거냐, 여기 있을 거냐, 여기 있을 거냐 결정되니까 똑같이 이렇게 여자들이 앉는 방법이 결정이 된다는 거겠지. 그래서 정답은 36가지가 되고. 두 번째 문제. 남녀 어떻게 하길 바라는데? 그럼 남녀 교대로 앉는 거 한다. 여기다 할게 그냥. 먼저 여자 앉히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 남자가 어떻게 앉아야 돼?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앉아야 되는 거 맞아? 그래야 남녀 교대로 앉는다는 의미가 완성이 되나? 그럼 이미 여자들이 앉았으니까 여기에 남자 3명을 앉히는 방법은 원순열, 일반순열? 일반순열 몇 패까지? 3패까지. 여자들 앉히는 건 2패까지. 그 사이에 남자들 한 명씩 앉히는 건 3패까지. 그래서 정답은 몇 가지? 12가지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자, 과제하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해온 사람들은 지금 바로 풀어주면 되겠지만 또 혹시 소홀한 친구들 있을지도 모르니까 시간 좀 더 주도록 할게요. 6번 문제 빨리 해석해보세요.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웬만한 문제들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풀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찾아낼 수 있느냐. 이미 단순한 계산들은 다 할 수 있는 공식이라든가 지식들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맞게 찾아서 적용할 수 있겠느냐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수원이나 앞으로 가게 될 수투처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면 또 실력이 좋아지겠지. 근데 이놈의 확통은 일주일에 한 번이야. 학교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그래놓고 그걸 질질질질 끌면서 1년 동안 시험을 보게 돼. 그러니까 집중을 하려면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고. 시험만 봤다 하면 정말 진짜 자꾸 막 40점 50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확통에서. 조금이라도 좀 현명한 학생들이라면 내신 관리를 하는 학생들이라면 당장은 수업 실수가 적어서 내신에 반영되는 비중이 적게 느껴지지만 1년치가 누적이 되면 이것도 여전히 수학의 한 과목입니다.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수원 1학년 때 있던 수학 상하만큼이나 똑같은 비율로 적용이 되는 과목이라고. 근데 멍청하게 그냥 진짜 대충 해. 공부하는 동 마는 동 시험 봐. 확통을. 그러면 안 되는데. 대학 입학 소식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문이과 공통이 되는 추세야. 대학교에서 자연계 이과 쪽 전공하고 싶은 친구들 원래는 수학으로 확통을 선택하면 안 됐거든. 무조건 미적분을 선택을 했어야 돼. 기하는. 근데 이제 아니야. 이과 친구들 확통 선택해서 시험 봐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통에 대한 어떤 인기가 더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더 열심히 해야겠지. 대신 이과 쪽 가려고 했는데 확통으로 선택해서 시험 본 친구들은 대학 갈 때 좀 고생하겠지. 주변에 있는 친구보다 수학 실력이 떨어질 테니까. 자, 6번으로. 자, 집수학 8개 영역이 있대. 회전 가능하니? 회전 가능하지. 8개의 색을 칠할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8개의 스택을 칠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설정만 해주면 돼. 처음에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걸 문제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아봐. 어떻게?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바깥쪽부터 칠할래요. 바깥쪽 칠할 거야. 색 몇 개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지? 8가지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색 몇 가지? 8가지, 7가지, 6가지, 4가지. 근데 이거는 일렬로 세우는 거고 지금은 원탁에 세우는 거 맞아? 회전된단 말이야. 이거 몇 팩으로 나눠야 되죠? 몇 수로 나눠야 되지? 8가지, 7가지, 6가지, 5가지 있는 거 맞아. 근데 그게 90도씩 돌아갈 때마다 같은 경우가 반복이 돼. 회전 몇 번 돼? 회전 4번 되니까 당연히 4로 나눠야겠죠. 맞아요? 그럼 바깥쪽 라인 4개를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나타난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개 색만 더 칠하면 돼? 4개 색 남아있는 거 안쪽에다 칠하면 되는 거 맞니? 그 안쪽에 4개의 색을 칠할 땐 원순열로 일반순열로? 당연히 일반순열로 계산해야겠지. 왜? 여기 이미 색이 칠해졌을 거거든. 여기에 색이 칠해졌을 거야. 어떤 4개의 색이 칠해졌단 말이야. 서로 다른 4가지 색으로. 그럼 거기에다가 내가 남아있는 4개 색을 칠한다고 해서 그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 1번 색이라고 해보세요. 1번이 여기에 칠해져 있는 거랑 이쪽에 칠해져 있는 건 분명히 다른 거 맞아? 회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4개의 색은 4팩으로 계산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겠지. 아니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자, 들어봐. 바깥쪽에 4개의 색을 칠할 거야. 바깥쪽에 얘들아 4개의 색을 칠하려면 바깥쪽에 4개의 색을 칠하려면 4개의 색을 먼저 뽑아내야 되는 거 맞나? 4개의 색을 뽑는 방법은 8, 10, 4 8개 색 중에 4개 뽑았어. 이제 뭐 해야 돼? 뽑았으니까 칠해야 되겠지? 그 뽑힌 4개의 색을 칠하는 방법은 몇 회까지지? 뭐라고? 지금 바깥쪽 요 4개의 영역의 색을 칠하려고 8개의 색 중에 4개의 색을 뽑아놨어. 뽑기만 한 거잖아 지금. 그럼 그걸 이제 칠할 거라고. 이 바깥쪽 4개의 영역에다가. 그럼 뽑힌 4개의 색을 칠하는 방법은 몇 회까지야? 이해 못하고 있구나. 여기에다가 색을 칠하겠다고. 여기에 4명 안 치겠다고. 이 원통에 4명 안 치는 방법이 몇 회까지냐고. 3회까지잖아. 3회까지.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2가지로 구분된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거하고 이거 같은 겁니다. 한번 계산해보자. 4 나누면 얼마 이거? 어디? 아 여기 5구나. 큰일 날 뻔했네. 그럼 5, 20, 6, 7에 42, 45, 40, 420까지. 이거 계산해볼까? 8, 7, 6, 5를 4, 3, 2, 1로 나눈 다음 3, 2, 1로 곱해주는 거 맞아? 그래서 3, 2, 1 나눠주고 결국 계산은 8, 7, 6, 5를 4로 나누고 있는 계산이 낫게 된다는 거지. 처음에 생각할 때 일단 8명 중에 4명 줄 세울 거니까 8, 7, 6, 5로 하고 회전이 4번 일어날 거니까 4로 나눠서 원순열을 마무리할 거 아니야. 아니면 바깥쪽 8개의 색 중에 4개의 색이 필요하니까 먼저 4개의 색을 뽑아놓고 그 뽑힌 4개의 색을 원순열의 계산법에 맞게 원순열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선택은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주면 돼. 그런데 마지막 남은 4개의 색을 일반 순열로 안쪽에다 배치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계속 노력해야지 뭐. 방법이 없어. 자, 7번 문제 보세요. 자, 7번 문제 원탑으로 생각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7번 문제 원탑에 몇 명이 앉는 걸로 생각하죠? 지금 앉아있는 인원이 몇 명이야? 6명이잖아.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라. 그럼 앉히는 거 몇 회까지? 6회까지지? 6회까지를 몇으로 나누는 거야? 6회까지를 6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5팩으로 계산이 됐던 거야, 원순열은. 이것도 다 원순열을 생각을 하라고, 일단은.
근데 문제는 얘는 회전이 한 번, 그리고 여기 어떤 애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해서 회전이 몇 번 일어나니까 똑같은 모양의 회전이 6번 일어나니까 같은 걸 제거해서 6으로 나눴다면 이건 회전 몇 번 할 수 있지? 이건 3번밖에 못 하죠. 이걸 한 칸씩 움직이는 건 말이 안 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한 칸씩 움직여서 여기를 1, 2, 3, 4, 5, 6으로 가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해봐. 한 변에 1, 2가 같이 앉아있는 경우랑 1, 6이 같이 앉아있는 경우를 같은 경우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회전수는 뭉탱이 됐어. 얘가 여기로, 얘가 여기로, 얘가 여기로. 그러니까 같은 경우로 볼 수 있는 회전은 6번이 아니라 몇 번만? 그래서 얘는 600을 6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3으로 나누는 게 정답이 되는 거고. 다시 그 옆에 있는 문제는 똑같이 6명을 앉히고 있는 거 맞아. 그래서 600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회전 몇 번 되지? 2번? 맞아.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애가 여기에 있는 애로 회전되는 2가지밖에 없어. 똑같은 경우로 인정할 수 있는 회전이 2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2로 나누는 게 정답이 된다. 시작은 원순열처럼 하되 가능한 회전수가 몇 회전이 가능한지를, 완벽한 원탁이라서 6번의 회전이 모두 가능한지, 아니면 회전으로 인정할 수 있는 회전수가 3번이나 2번 정도가 가능한지를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8번 문제 집중해줘. 중복을 활용해서 세 개의 숫자 0, 1, 2로 만들 수 있는 몇 자리 제한수? 4자리 제한수면 1000의 자리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 맞니? 자, 1000의 자리 들어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2가지. 100의 자리 들어올 수 있는 거? 10의 자리? 1의 자리? 네, 정답은 54가지가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 쉽네요. 9번 문제 가보자. 1, 2, 3, 4에서 A, B, C, D, E로 대응을 시키는 함수를 만들기가 싶은가 보네. 함수의 적용은 모든 x가 y로 하나씩만 가면 되는 거 맞아? 그럼 1 보낼 수 있는 방법, 2 보낼 수 있는 방법, 3, 4 모두 5가지씩인가?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거 갈 수 있는 길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얘가 1로만 예를 들어줄게. 이 중에 하나로만 보내면 되거든. 나머지 2, 3, 4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답은 5의 4제곱 625가지가 되는 거겠죠. 자, 10번 문제 고민해보세요.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했던 수업의 수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이미 말했고, 근데 해보니까 교과서에 있는 기초문제, 기본문제가 결국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던 그 수업만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말라는 건 그 수업도 대충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 수업을 들으면서 추가로 시간을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어차피 본학기 들어가면 다시 할 테니까. 근데 지금 잘 봐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고 있는 내용이 결국에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수준이라는 거. 나중에 나오게 되는 도전 문제나 익힘성 문제는 다르겠지만 최소한 그 수학만으로도 70점대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5가 2개 있네. 5가 2개 있으니까 5가 2개 있을 때 배열하는 방법 알고 있지 다들? 이거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지? 문자 몇 개요? 6팩을 몇 팩으로 나눈 거였더라? 2팩으로 나눠주면 이걸 일렬로 배열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나와. 그런데 문제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H가 왼쪽에서 홀수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와야 된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줄을 세워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 안에다가 집어넣어 줄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잠깐 먼저 해보라고 한 거라고. 어떻게 해주면 될까?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아, 별거 없어. 대화를 할 건데, 첫 번째. H가 1번 자리 오는 경우. 두 번째. H가 3번 자리 오는 경우. 세 번째. H가 5번 자리 오는 경우. 나눠서 해주면 되지. 그럼 H가 1번 자리 왔으니까 이제 누구 배열해주면 되지? 나머지에다가 S, C, O, O, L만 배열해주면 되는 거 맞니? 여기다가 S, C, O, O, L만 배열해주면 돼. 배열하는 방법은 몇 팩을? 5팩을 몇 팩으로? 2팩으로. 마찬가지. S, C, O, O, L을 1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6번 자리, 다시. 1번, 2번, 4번, 5번, 6번 자리에 얘 배열하는 거 마찬가지 5팩을 2팩으로 1번, 2번, 3번, 4번, 6번 자리에다가 이 5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방법 5팩을 2팩으로.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요 계산한 거 몇 배? 3배가 정답이 된다는 거지. 똑같은 경우의 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야 얘들아. 일단은 S, C, O, O, L을 배치하는 방법이 방금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처럼 5팩을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건데 여기다 이제 누구만 껴넣으면 되는 거야? 누구만 껴넣으면 되는 거지? H만 껴넣으면 되는 거야. H만 껴넣을 건데 H가 홀수 자리이길 바랬던 거니까 H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1번 자리 아니면 1번, 2번, 3번 자리 아니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자리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H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라서 곱하기 3으로 진행해도 되고 문제를 푸는 순서라든가 과정은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 문제가 원하는 H가 홀수 번째 올 수 있는 자리와 O라고 하는 같은 문자가 2개 있을 때 그걸 겹치지 않게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것도 간단하게 필기해놓고 11번 문제 빨리 고민해봐. 11번 문제 고민해보세요. 좀만 더 기운 내서 하자. 조금 얼마 안 남았다. 자, 시작합시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이거지. A, B, C, D를
3개의 상자 대문자 ABC에 넣는 방법. 그럼 이것도 첫 번째 음료수 들어갈 수 있는 상자 몇 개 중에? 3개 중에. 두 번째 음료수 들어갈 수 있는 상자? 3개 중에. 3개 중에. 3개 중에. 그래서 81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81가지 중에는 4개의 음료수 모두 A 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A 바구니에는 뭐 A씨가 들어가 있고, B 바구니에 뭐 B가 들어가 있고, C 바구니에 D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음료수들인지 그냥 들어가고 싶은 상자에다 들어가면 되는 거. 대신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문제에 어울리는 중복순열의 표현 방법이 이거였다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 수업할 때 말했지만 저거 생각 못한 사람들 많아.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도. 그런데 말했지. 끝까지 이게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문제의 의도에 맞게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집어넣는 경우, 집어넣는 경우, D까지 집어넣는 경우가 이렇게 된다는 걸 서로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음료수의 구분이 있어 없어? 음료수의 구분이 없어. 그럼 아까처럼 여기 봐. 보세요. A에 A가 들어가 있는 경우랑 A에 B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같은 경우랑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지. 그치? 그런데 얘는 A에 얘가 들어가 있는 경우랑 A에 얘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같은 경우 다른 경우? 같은 경우야. 어차피 구분이 안 되는 음료수들을 너 담을 거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이 문제의 핵심은 서로 다른 음료수가 어느 바구니에 들어가는지를 고민하는 1번 문제와는 다르게 여기는 누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바구니에 뭐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몇 개씩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A 바구니와 B 바구니와 C 바구니 합쳐서 몇 개를 넣어주면 되는 거? 4개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4개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 누가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씩 들어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지. 정답 뭐 수적으로 몇 개 찾아볼까? 이거 수소상으로 말해볼게. 4,0,0,0 A 바구니에 4개 들어간 경우 한 가지 정답. 3,1,0 이런 것도 정답일 거고 1,2도 정답이겠지? 어쨌든 4개만 주워 담으면 되는 거 맞아? 그거 계산하는 게 무슨 조합? 중복 조합 문제. 그래서 서로 다른 3개의 바구니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는 방법. 계산 방법은 n 플러스 월 마이너스 1이니까 6씩 4로 계산하면 되고 정답은 15가지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거겠지. 계속 증명해 줄게. 왜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냐. 보세요. 어쨌든 내가 4개를 뽑을 거잖아. 자, 왜 이 계산이 중복조합의 계산 방법인지 한 번만 더 말해줄게. 4개를 담을 거야. 맞아? 그런데 이 4개가 어디까지 A 바구니고 어디까지 B 바구니고 어디까지 C 바구니인지를 구분해야 되니까 선이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하다고. 선이 2개가 있어야 A에 하나 넣고 B에 하나 넣고 C에 2개 넣은 거구나. 어떨 때는 계속 집중해줘. A에 아무것도 안 넣고 B에 3개, C에 1개 넣고 있는 걸 말하는 거. 이렇게 어디까지가 A에 들어가 있는 개수고 어디가 B고 어디가 C인지 알려면 선이 2개가 필요한데 이걸 일단 선으로 하지 말고 음료수처럼 2개를 다 체크하라 그랬죠. 이 중에 선으로 바뀔 녀석 몇 개? 2개. 또는 그 음료수로 남을 녀석, 동그라미로 남을 녀석 몇 개? 4개. 6개 중에 끝까지 동그라미로 남을 녀석 4개를 찾는 방법. 또는 6개 중에 이 중에 누군가는 선 2개로 바뀌어. 누가 선으로 바뀔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조합 문제는 이 계산 과정에 맞게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보실게요. 한 문제 더 풀고 쉬는 시간 동안 풀게 하도록 하자.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 28페이지. 한 바구니에 빨로 흰 10개씩 있대. 이 바구니에 14송이의 장미를 동시에 꺼낼 때 뭐라고? 한 바구니에 빨로 흰 10개씩 있고
아, 한 바구니에 총 30송이가 있다는 얘기구나. 이 바구니에서 14송이의 장미를 동시에 꺼낼 때 각 색깔의 장미가 적어도 몇 송이씩? 3송이씩 나오는 모든 경우. 그럼 3송이씩 나오게 하려면 먼저 뭐부터 하면 되게? 각 색깔별로 몇 송이씩 미리 뽑아내면 되는 거야. 3송이씩 뽑아내면 되는 거지. 빨간색 장미 3송이 뽑아내고, 빨도 흰이라고, 노란색 장미도, 흰색 장미도, 흰색 장미가 있던가요? 본 적이 없네. 뭐 있겠지. 아무튼 이렇게 3송이씩 뽑아놔. 근데 몇 송이 뽑는다 그랬어? 14송이 뽑는다 그랬지. 그럼 그 14송이 중에 최소한 3송이씩 있으면 좋겠다고 3송이를 미리 뽑았거든. 눈으로 보고 뽑은 거야. 한번 물어볼까? 빨간 장미끼리는 구분이 되게 안 되게? 빨간 장미끼리는 얘처럼 구분이 안 됩니다. 같은 빨간 장미 중에도 조금 더 진한 빨간 장미, 좀 더 흐린 빨간 장미, 좀 더 뭐 선명한 거, 좀 더 큰 거, 좀 더 작은 거 이런 거 뽑는 게 아니라 빨간색 장미는 다 똑같은 빨간색, 노란색도 흰색도 같은 거야.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빨간색, 흰색, 노란색 3개씩 먼저 뽑아. 그럼 몇 송이만 더 뽑으면 되죠? 5송이만 뽑으면 되지. 그럼 이제부터 뽑히는 5송이는 중복이 허락되게 안 되게? 중복 허락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돼. 지금 바구니 안에 빨간색, 노란색, 흰색 장미가 10송이씩 있는 거잖아. 거기서 내가 14송이를 뽑을 거잖아. 맞아? 근데 그 14송이를 뽑을 때 이런 경우 있지 않겠어? 빨간 장미 10송이 뽑히고, 노란 장미 1송이, 흰 장미 3송이. 이런 경우 가능해, 안 가능해? 근데 문제가 원하는 게 뭐였어? 최소한 각 색깔별로 몇 송이씩 있으면 좋겠다고? 3송이씩 있으면 좋겠대. 아니,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그래서 미리 문제가 원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먼저 이걸 해놓은 거라고. 맞아? 네. 그럼 이제 몇 송이만 더? 5송이. 그럼 물어볼게. 다시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그 5송이 모두 빨간색 뽑히는 거 어때? 내가 앞으로 추가로 뽑아야 되는 그 5송이의 장미가 빨간색만 뽑히는 거 되게 안 되게? 되죠? 최소한 3송이씩만 뽑히면 된다며. 그럼 빨간색만 5송이가 추가돼서 8송이, 3송이, 3송이 돼도 상관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상관없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로 내가 5송이만 더 뽑으면 되는 건데, 이 5송이를 어떻게 뽑아주면 되느냐? 빨간 장미, 노란 장미, 흰 장미 합쳐서 몇 송이가 되게? 5송이가 되게 뽑아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빨간색만 5개 다 뽑아도 되고, 노란색만 다 뽑아도 되고, 흰색만 다 뽑아도 돼. 아니면 빨간색, 노란색, 흰색 골고루 뽑혀도 되고. 맞아요? 한쪽으로 다 뽑혀도 이미 나는 최소한의 개수는 맞춰놓은 상태니까 문제가 원하는 조건에 위배될 리가 없어. 그럼 이것도 중복조합 문제겠지. 몇 종류 중에? 3종류 중에 중복 합해서 몇 송이? 5송이. 계산은 몇 시? 7시 5 또는 7시 2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 21. 21가지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좋아요. 너무 어렵다는 느낌이 든다면 공부를 안 한 거겠지. 선생님이 부담 갖지 말라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아예 그냥 수업도 복습도 안 한 거겠죠.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하고 있는 수업의 내용과 교과서에 있는 문제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는 기본적인 방법은 다 어렵지 않게 공식으로 외워주면 되는데 그 공식 같은 것들을 문제에서 어떤 상황에 어떤 공식들을 써야 되는지를, 어떤 상황에 어떤 공식이, 어떤 상황에 어떤 공식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찾아낼 수 있으려면 그 정도의 노력 정도
연습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말 절대 오해하지 마. 부담 갖지 말라서 대충대충 하라는 얘기 하는 거 있는 거 아닙니다. 느낌만 좀 익혀봐.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시험 문제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거.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 하자고요. 이거 조금만 늦는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많이 늦었어? 호수가 한 10분 정도만 늦는 거 아니었어? 네. 자, 그 다음 지난번에 하다 봤던 도전 문제. 도전 문제 17번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17번 문제 읽어봅시다.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5가 이거 중국자 문제네. 근데 중국적으로 응용 문제예요. 자, 봐. x랑 y랑 z를 더해서 15를 만들래. 그럼 이거 아까랑 비슷하게 볼까? x라는 바구니와 y라는 바구니와 z라는 바구니에 구별이 안 되는 똑같은 15개의 공을 나눠서 담는 방법을 구하는 문제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기본 문제로 끝났으면 정답을 3H15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계산은 17 컨비네이션 15 또는 17 컨비네이션 2로 계산을 하면 정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문제는 뭘 요구하고 있냐면 이 x, y, z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모두 다 뭐가 되길 바란대? 홀수가 되길 바란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한 정답 몇 개만 한번 선생님이 직접 정답으로 기록해 볼게. 내가 찾게 되는 이 가지수를 순서상으로 말한다면 지금 찾은 정답에 뭐가 있는 거냐? 뭐 몇 개면 개수 엄청나게 많으니까 몇 개만 15,0,0,0도 정답이 있는 거고 1,13이라는 정답도 있을 테고 6 얼마만 들어야 되는 거야? 9만 들어야 되는 거야? 9만 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정답들이 있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순서성의 개수가 17시 2라고 계산이 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문제는 정답 중에 x, y, z로 들어간 숫자가 지금처럼 모두 홀수인 것만 찾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런 건 정답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얘기거든. 0도 엄밀히 말하면 짝수가 되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중복조합 문제는 맞지만 내가 찾게 되는 x, y, z가 홀수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말해야 되는데 홀수 어떻게 표현하지? 수학 문제 풀 때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였어? 뭐라고? 맞지, 그렇지. 2k 플러스 1이나 2k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합니다. 맞나요? 그래야지 내가 k의 어떤 수를 넣더라도 2의 배수보다 1 커서 홀수, 2의 배수보다 1이 작아서 홀수.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이 숫자들을 지금부터 홀수의 모양이 될 수 있도록 모양을 바꿀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 던져볼 테니까 골라봐. 나 지금부터 x를 둘 중에 하나로 추천해서 풀 거거든. 그런데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걸 두 가지로 나눠줬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홀수의 모습은 한 가지야. 왼쪽 걸까 오른쪽 걸까? 왼쪽 거기가 돼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지? 어떻게 알았어? 몰라서 경험을 받았어요. 라온이 완전히 정확하게 알고 있네. 혹시 이거 수업 들은 적 있어? 기억나는 확통원 수업을 선생님 말고 누구한테 들은 적 있니? 혹시 원장님이랑 했었어? 아니지? 라온이 훌륭한데 맞아. 이 모양이 맞습니다. 지금 잘 들어봐. x도 y도 z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할 거거든. 그래야 이런 모양으로 바꿔놓고 풀어야 x'이나 y'이나 g'이 뭐가 들어가도 x, y, z는 홀수가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 모양으로 바꾸게 되면 중복조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몇 개를 넣느냐야. 15개 넣을 거냐, 0개 넣을 거냐, 0개 넣을 거냐, 1개 넣을 거냐, 1개 넣을 거냐, 13개 넣을 거냐, 이렇게 넣는 거라고. 그러니까 넣는 거라는 건 결국 뭔가를 넣는다면 이런 개수가 나오는 거고, 넣지 않는다면 0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복조합을 계산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수 중에 제일 작은 건 0이야. 0.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다가 0이라고 하는 정답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양은 0을 넣게 되면 이 계산 결과 자체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돼. 마이너스 1은 홀수는 맞지만, 아니 여기에다가 내가 공을 넣을 건데 공을 마이너스 1개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실제는 지금 공을 넣는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게 양의 정수가 정답이 되길 바란다고 했어. 그러니까 치환의 선택을 예로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 그래서 Y도 Z도 이렇게 치환을 할 거야. 그럼 이제부터 나는 중복점을 누구로 할 거냐? X, Y, Z를 뽑아내는 중복점을 푸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X'과 Y'과 G'을 뽑아내는 중복점 문제를 풀게 될 거라고. 그럼 대입하게 되면 C가 어떻게 만들어지니 얘들아? 암산 가능해? 얘 더하기 얘는 얘 더하기 얘니까 1, 3 더해진 거 넘겨주면 얼마? 12. 그리고 2로 묶어진 방정식이 이렇게 완성되는 거 맞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풀어야 되는 중복조합 문제는, 잘 들어, 좀 이따 선생님 변형 문제도 낼 거야. 이걸 풀어주면 되는 거죠. 선생님 15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6을 만드는 건가요? 6 만들어주면 돼요. 6 만들어주면 된다고.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볼까? 이걸로 나올 수 있는 정답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0, 1, 5라는 정답 있게 없게?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정답 중에 0, 1, 5라고 하는 정답이 있어 없어? 없다고? 합쳐서 6 만드는 거잖아. 합쳐서 6만 되면 돼. 근데 선생님 홀수만 뽑으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거 짝수잖아요. 아니야. 나는 지금 X'과 Y'과 G'이 각각 0과 1과 5가 되게 선택했지만 사실 내가 구하는 문제는 X, Y, Z. X'이 0이라는 건 사실 X가 얼마인 걸 말하는 거고 1인 걸 말하는 거고, Y'이 1이라는 건 Y가 3인 걸 말하는 거고요. G'이 5가 된다는 건 Z가 11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X랑 Y랑 Z를 더한 게 15가 되는 것도 유지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그 뽑고 있는 모든 숫자들이 홀수가 되는 것도 지키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홀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처리를 먼저 해주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 이 방정식을 중복조합으로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계산 결과는 86이 될 테고, 정답은 얼마? 28가지라고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많은 정답 중에, 이걸 통해서 계산되는 엄청나게 많은 정답들 중에 X, Y, Z가 홀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의 수는 28가지밖에 안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일단 홀수부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걸 중복조합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선생님은 바로 이어서 문제 내볼게. 빈 공간에다 아무데나 문제 적어놓고 풀어보자. 필기하신 다음에 뭐 해볼까? 자,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실래요?
만약에 저 조건이 없었다면 그냥 0 이상의 어떤 정수도 들어갈 수 있는 정답이었다면 선생님은 3H16으로 정답을 끝냈을 거야, 계산을.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사용해야 되는 X와 Y와 Z가 모두 짝수이길 바라네. 그래서 먼저 짝수부터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거든. 지금 풀었던 문제가 홀수를 만들어 놓고 푼 거였다면 짝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아까 현성이가 홀수에 대한 대답을 너무 기가 차게 잘해줬는데 같은 방법이잖아. 짝수 만들 수 있는 방법도 똑같아. 꼭 기억해. 중복조합 문제는 내가 그 문자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0부터 시작하는 정수입니다. 0부터 시작하는 정수를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도 담지 않는 그릇이, 비어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한 개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뽑힌 횟수가 0번이 되는 정답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어도 상관없는 형태의 짝수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도 2x-1로 치환을 한 게 아니라 2x 플러스 1로 치환을 했던 것처럼. 그래야 홀수가 나오니까. 양수 형태의 홀수가 나오니까. 정답을 찾지 못해서도 고민들을 좀 해왔죠. 이것도 봐. 0보다 큰 짝수 한번 만들어 볼까 해. 그럼 x 먼저 한번 치환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게. 얘들아, 짝수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지껏 꽤나 많이 해봤겠지만 뻥 치는 걸 수도 있어. 보통 짝수를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겠지. 2의 배수일 테니까. 맞아? 심지어는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2x 프라임 플러스 4로도 2x 프라임 플러스 6으로도 이쪽으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돼. 어쨌든 짝수가 되는 거 맞아.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 x라는 문자를 잘 봐봐. x 프라임의 형태로 바꿔서 이제 중복점 문제를 풀 거잖아. 근데 거기다가 0을 넣을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다 0 넣으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는 0보다 큰 짝수가 아닙니다. 짝수는 맞지만 0보다 큰 짝수가 아니야. 그럼 이런 모양으로 쳐나면 안 돼. x에 0 넣으면 뭐 나오지? 0 나와. 0 나와. 그럼 내가 찾는 x는 0보다 큰 짝수인데 0 나오면 안 돼. 0도 짝수는 맞지만 0보다 크지 않아. 그래서 지금 이 각각의 문자를 짝수 형태로 만들 때 필요한 모습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0을 넣어도 실제 x는 2라는 짝수가, 1을 넣어도 실제 x는 4라고 하는 짝수가 나오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치환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제 또 암산한다. 이제 완전히 한 번에 암산 가볼게. 2x 프라임 플러스 2와 2y 프라임 플러스 2, 2g 프라임 플러스 2를 더하게 되면 6 넘겨서 10. 그리고 양변 2로 나누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은 얼마? 얼마? x, y, g절이 얘네들 대입해서 이 방정식 정리하면 우변 뭐 남아야 되니? 1. 5가 남아야죠. 다시 2 더하기 2 더하기 2 계산기 6 넘겨주면 계산 10. 그럼 좌변은 2x 프라임, 2y 프라임, 2g 프라임 나와있으니까 양변 2로 나눠서 5. 맞아? 그럼 이해 잘했다고 대답해봐. 이제부터 여기에 0 들어가도 돼 안 돼? 돼. 1 들어가도 돼 안 돼?
돼. 선생님 짝수만 뽑는 건데 1 집어넣어도 된다고요? 1 집어넣어도 돼. 여기다 1 집어넣어도 돼. 그래봤자 1 넣었을 때 나오는 실제 y값은 4가 될 테니까 짝수를 뽑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진 거야. x', y', g'에는 0부터 시작하는 어떤 정수를 넣어도 되고 그 정수들을 방금 집어넣은 이 자리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실제 x, y, g는 문제가 원하는 양수 형태의 짝수가 만들어지는 게 확실해질 거니까. 그래서 계산은 3h5 그래서 계산은 7c2로 그래서 계산은 21로 대답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21가지가 정답이 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형태의 이런 중복적 변형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치환하는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홀수, 짝수뿐만 아니라 얘들아 3의 배수가 돼야 된다, 4의 배수가 돼야 된다, 5의 배수가 돼야 된다 이런 문제들도 많아요. 그때도 만약에 3의 배수라면 이렇게 치환하면 되지. 이렇게. 그럼 내가 0 넣더라도 3이 될 거고 1 넣더라도 6이 될 거고 2 넣더라도 9라고 하는 문제가 원하는 3의 배수가 만들어질 테니까 그 단적인 예로 지금 홀수하고 짝수 정도만 연습을 한 거고 실제 홀수와 짝수에 관련된 변형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좀 심각하게 변형되다 싶으면 홀수 짝수를 벗어나서 또 다른 어떤 수의 배수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의 모양에 맞게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자 마지막 30페이지 간단하게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30페이지 1번 8명의 친구가 원택이 하는 방법 정답 7패 2번 문제부터는 평범한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 천천히 해보자. 선생님 1명, 여학생, 남학생 각각 2명씩 5명이 앉는 거네. 선생님 양옆에 누가 앉기를 바란다고? 그럼 이것도 순서대로 계산을 하는 거야. 일단 제일 먼저 어떻게 누가 앉히고 싶어? 맞아. 선생님도 생각이 그래. 첫 번째, 선생님 앉히고자 합니다. 선생님 앉히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지 당연히. 한 가지. 두 번째, 선생님 옆에 누가 앉힐래? 남학생 2명 앉힐 거야. 선생님 양 옆에 남학생 2명 앉힐 겁니다. 자, 지금부터 계산하는 순열은 원순열이야, 일반순열이야? 일반순열. 선생님이 앉았어. 선생님이 앉았으니까 남학생의 이름을 A, B라고 한다면 그 A, B가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나눠서 앉을 건데 선생님의 오른쪽에 누가 앉고 왼쪽에 누가 앉고가 구분이 되는 건 당연한 거지. 다른 경우니까 여기에 남학생 앉히는 방법 몇 가지? 2패까지. 2가지. 그 다음 세 번째 뭐 할 거지? 여학생 몇 명이라고 그러니? 여학생도 그러면 여기에 여학생 맞춰주면 되겠네요. 여학생 하는 방법 몇 가지? 당연히 2패까지니까 2가지. 그래서 정답은 4가지라고 볼 수 있었겠죠. 1 곱하기 2 곱하기 2일 테니까요. 자, 3번 문제도 꼬라지 보니까 중복순열 문제네. 자, 학생 몇 명 있대? 3명 있대. 그리고 주스가 뭐 있다니? 쌀, 사, 토, 수. 몇 종류가 있는 거지? 4종류의 주스가 있는 거네. 주스의 종류를 그냥 선생님은 스몰 ABC대로 말을 할게요. 그럼 이때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3명의 학생이 한 종류의 주스를 선택하는 거 맞아? 그럼 A 선택할 수 있는 주스 몇 종류? 4종류. B가 선택할 수 있는 거. C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이렇게라도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만 실력이 좀 높아지기 위해서는 뭐 4개의 주스 중에 중복 허락해서 3개를 줄 세우는 방법,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올바른 식의 표현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4, 8, 3이 이 문제의 원래 정답이야. 그리고 그걸 계산해서 4의 세제곱으로 계산을 했던 거고요.
신호에 관련 있는 신호들 뭐 제일 많이 쓰는 옛날 구식 신호긴 하지만 모르스보가 더 되겠지? 모르스보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단어의 개수 뭐 그런 거 묻는 문제랑 비슷한 것 같네요. 대신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겠지.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정확하게 이해하겠죠? 깃발들을 합쳐서 3번 이하만 들어 올릴 거다. 오해하면 안 돼. 깃발을 3번 들어 올린다는 게 아니라 3번 이하. 깃발을 한 번만 들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2번만 들어도 되고, 3번 들어도 되고. 선생님의 표현이 이제 이해됐으려나? 그럼 첫 번째. 깃발을 한 번 들어 올렸을 때 만들 수 있는 신호는 몇 가지죠? 3가지. 빨간색 올릴 거냐? 노란색 올릴 거냐? 파란색 올릴 거냐? 3가지. 깃발을 2번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는 몇 가지일까요?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야. 신호가. 몇 가지 나올까? 3가지? 선생님은 신호 만들어 볼까? 2번으로. 빨간색을 올려서 만들 수 있는 신호. 빨 하나. 노 하나. 파 하나. 노, 하나.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올린 깃발이 누구냐? 두 번째 들어올린 깃발이 누구냐에 따라 신호가 달라지는 거잖아. 만들 수 있는 신호 몇 가지일까? 이거 몇 가지일까요? 9가지겠지. 이해 못했구나? 좀 계산이 편하게 숫자로 해볼게. 1번 깃발, 2번 깃발, 3번 깃발이면 이거 왜 3가지냐? 1번 들어올리는 거 1가지, 2번, 3번 들어올려서 나타낼 수 있는 신호 1가지. 그래서 3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깃발을 2번 들어올리면 1번 들어올리는 신호, 1번, 2번, 1번, 3번, 2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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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1번, 3번, 2번, 3번, 3번 이런 신호를 9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선생님 1, 2하고 2, 1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깃발 색깔이 왜 정해져 있었겠어? 빨간 깃발과 노란 깃발, 노란 깃발과 빨간 깃발 순서도 중요하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색깔을 구분한 거겠죠. 이거 중복순열 문제잖아. 표현하자면 얘는 3, 파이 1. 얘는 3개의 깃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2개 나열하는 3파이 2, 3의 제곱. 그럼 3번 들어올렸을 때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는 몇 가지일까? 당연히 27가지겠죠. 3의 세제곱까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쟤네들을 다 더한 39가지라고 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수능이었던지 모의고사였던지 잘 기억은 안 났는데 우리 여학생들도 들어본 적은 있겠지? 모르스보라고 전자신호음을 짧게 건드리는 것과 길게 건드리는 거에서 단어를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 맞아? 문제가 이렇게 나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단어가 만약에 단어가 예를 들어서 70개 이상이 필요하다. 쟤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단어를 만들 건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가 70개가 필요하다. 70개 이상이 필요하다면 맞아? 최소한 저 모르스보 터치하는 걸 최소 몇 번 이상을 해야 되느냐. 그럼 해볼까? 한 번만 써서 만들 수 있는 단어 몇 가지? 딱 한 번만 기계를 눌러서 만들 수 있는 단어 몇 가지 있을까? 2가지 있지. 짧게 하는 거 1가지, 길게 누르고 있는 거 1가지.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단어가 2가지. 1회에 만들 수 있는 신호가 2가지. 2회로 만들 수 있는 신호가 몇 가지죠? 4가지야. 짧게로 할 거냐? 짧게 길게로 할 거냐? 길게 짧게로 할 거냐? 길게 길게로 할 거냐? 4가지. 3번 터치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는 몇 가지? 8가지. 4번 터치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는 몇 가지? 16가지. 5번 터치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는 32가지. 이렇게 누적시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더한 숫자가 얼마 이상이 되도록?
70 이상이 되도록 해주려면 몇 번의 그 모르스보를 만들기 위한 전자음 터치가 있어야 되는지를 묻는 문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비슷한 유형의 문제라고 가지면 되겠죠. 둘 다 중복 순위의 문제가 되는 거고. 한 김에 해볼까? 이거까지 더한 거 얼마지? 48, 56, 60, 62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 6번 이상은 터치를 해야 최소한 70개 이상의 단어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얘기겠죠. 자, 5번 문제 빨리 읽어보세요. 완전 생기초 문제지.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도 풀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문제 읽었으면 볼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무조건 누가 누구보다 왼쪽에 있으면 된대. A, B, C, D, E, F가 어떤 순서로 줄을 세워도 상관이 없는데 무조건 내가 줄을 세웠을 때 만들어져 있는 A는 F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대. 그럴 때 어떻게 썼지? 기억나? 이런 건 외워야 돼. A하고 F를 일단은 같은 문자처럼 생각을 해라. A하고 F가 실제로는 다르지만 같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걸 줄을 세워라. 몇 팩을? 6팩을 몇 팩으로?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정답 얼마니? 360까지가 정답이네. 정답은 360까지인데 이걸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왜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되느냐. 가지수 너무 많아서 이번에도 몇 개만 예를 들 거야. 이 중에 첫 번째 정답이 누구였을 거냐면 이것 중에 이걸 나타내는 첫 번째 정답이 아마 이거이지 않을까? K, B, C, D, E. 분명히 이 안에 이렇게 생긴 정답이 있어 없어? 있어. 맞아? 네. 그렇게 만들어진 정답이 왜 문제가 원하는 정답 중에 하나가 되느냐? 앞쪽에 K에다 누구 넣어주고 A 넣어주고 뒤쪽에 K에다 누구 넣어주면 F 넣어주면 이게 문제가 원하는 정답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 360개 중에 두 번째 정답 뭐 있을 거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있겠네. C, K, E, D, K, B. 맞나요? 분명히 이걸 배열한 정답 중에 이렇게 생긴 정답이 있는 거 맞아? 이 정답도 문제가 원하는 정답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고 A가 들어가고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F가 들어가면 어쨌든 A가 F보다 왼쪽에 있는 줄이 하나가 또 완성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계산한 이 정답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누군가가 누군가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먼저 나와야 된다, 나중에 나와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면 그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녀석들을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고 줄을 세워주면 끝난다는 얘기. 6번 문제 읽어보세요. 이번 문제 말 그대로 이 페이지 중에 아니면 오늘 푸는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 분명히 맞을 것 같네. 하지만 최대 경로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거든.
번 정도 경험해 놓으면 완벽하진 않아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들어볼까? 형은 A에서 B로 간대. 최단 경로로 갈 거야. 그럼 형은 무조건 오른쪽 길이나 위로만 가야 되는 거 맞나요? 그럼 형이 선택해야 되는 길은 오른쪽으로 몇 칸? 위쪽으로 몇 칸? 그럼 형 입장에서는 최단 경로로 가고 싶으면 이거 일렬로 나열해주면 됩니다. 맞아? 같은 것을 포함한 실로 나열해주면 돼. 몇 팩을? 6팩을 몇 팩과 몇 팩의 곱으로? 3팩과 3팩의 곱으로. 그럼 654, 321 약분되고 그럼 654가 3일이니까 얼마지 이거? 20까지. 한번 여기다가 최저경로 20까지가 된다는 거 또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계산해보자. 여기서부터 출발해. 한 가지 맞니? 한 가지 맞고 여기 몇 가지? 여기? 그래서 A에서 B로 갈 수 있는 최단경로는 20가지인 거 맞아? 맞아, 20가지야. 그럼 동생 입장에서는 최단경로로 가려면 B에서 A로 갈 거니까 이번에 동생은 왼쪽으로 가는 3칸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3칸 필요한 거 맞습니까? 그럼 동생이 최단경로로 갈 수 있는 방법도 몇 가지겠어? 당연히 20가지겠죠. 맞아? 그래서 결론 형과 동생이 형은 A에서 B로, 동생은 B에서 A로 갈 수 있는 전체 경로의 수는 믿기지 않겠지만 400가지가 존재해. 맞아요? 이것도 예를 들어볼게. 들어봐. 잘 봐. 형이 이렇게 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치? 그럼 이렇게 가는 길이 지금 형이 갈 수 있는 20가지 중에 한 가지인 거 맞습니까? 그럼 형이 이렇게 가는 동안 동생이 B에서 A로 올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20가지가 있단 말이야. 형이 하나의 길을 선택하면 동생은 20가지 방법으로 올 수가 있어. 또 다른 형이 또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다면 그때도 동생이 올 수 있는 방법 20가지가 있다고. 형이 길을 선택 하나 할 때마다 동생은 20가지 방법으로 B에서 A로 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400가지의 경우가 있는 게 맞아. 근데 이 문제가 엄청 어려운 이유는 여기까지도 뭐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형과 동생이 뭐 했으면 좋겠대? 만나지 않았으면. 그리고 여기서 이걸 포인트를 짚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형과 동생이 만나는 경우도 있긴 있니? 만나는 경우 있는 거 맞아? 그럼 물어볼게. 저기 있는 격자들 중에서 형과 동생이 만약에 만난다면 만날 수 있는 포인트는 몇 군데? 형과 동생이 만난다면 그 만나게 되는 위치는 저기에 몇 군데가 있을까? 3군데? 20군데? 아니에요. 형하고 동생이 몇 칸씩 움직이고 있지? 6칸씩 움직이고 있지? 맞아? 그럼 형과 동생이 만난다면 똑같이 몇 칸씩 움직였을 때 만나야 되는 거지? 3칸을 움직이는 순간 만나야죠. 3칸을 형과 동생의 속력이 같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형이 한 칸 가면 동생도 한 칸 가는 거야. 이걸 잘 생각해봐.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형이 여기로 왔을 때 동생이 막 와가지고 여기로 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동생이 여기로 오잖아? 형은 어딘가로 가 있어. 맞아? 똑같은 칸수만큼 진행했을 때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과 동생이 만날 수 있는 포인트는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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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가능합니다. 다른 데선 절대 만나는 게 불가능해. 왜? 다른 지점은 형과 동생이 움직인 칸수가 다를 거기 때문에. 이해돼요? 맞니? 그럼 지금부터 여기서 뺄 겁니다.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 4번 경우를 뺄 겁니다. 쉬운 문제 아니니까 잘 들어. 먼저 1번부터 계산해보자. 1번 계산합니다. 형이 1번을 들렀다 가고 동생도 1번을 들렀다 가면 되는 거 맞니? 형이 1번을 들렀다 가는 경우는 몇 가지지? 한 가지. 동생이 1번 들렀다 가는 경우 몇 가지죠?
한 가지. 그래서 몇 가지? 한 가지. 이건 몇 번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거 4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 합쳐서 두 가지. 맞아? 조금 어려운 건 이제 2번인데 2번 계산할게. 해보자. 형이 2번 지점 들러서 가는 경우 계산해봐. 2번까지 가려면 얼마? 몇 칸을? 3칸을 2칸으로. 그리고 남아있는 3칸도 마찬가지. 가로가 2칸인 거 맞아? 필기해도 이게 뭐냐? 형이 A에서 2번 지점 들렀다가 B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놓은 거예요. 얘는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이건 2번 지점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동시에 동생도 마찬가지지. 동생도 B에서 E로 가려면 3칸을 움직여. 하나, 둘, 3칸을 움직일 건데 그 3칸 중에 겹친 칸수가 2칸, 바로 2칸. 마찬가지 2번 지점에서 A로 내려올 때도 3칸을 움직일 건데 그 중에 세로가 2칸 겹쳐서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의 의미는 동생이 B에서 2번 지점에 가가지고 형이랑 만난 다음 A로 도착하는 경로를 말하게 되는 거. 이게 형과 동생이 만나는 경우야. 맞나요? 그럼 전부 다 계산하면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니? 3의 4제곱이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 81이 정답이 되겠죠. 근데 이거 몇 번 경우로 갈게? 이거 3번 경우로 가죠. 3번 경우도 똑같이 3칸, B도 입장에서 3칸을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3번 경우도 이거랑 밖에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00 마이너스 1 더하기 81 더하기 81 더하기 1을 뺀 게 정답이 되는 거죠. 형과 동생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전체 경로 400가지 중에 형과 동생이 만나는 가지수를 빼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조금만 더 기운 내주고 마지막 문제 하고 끝내자. 이렇게 좀 이따 해. 7번 문제. 몇 종류의 빵? 4종류의 빵 중에서 몇 개를 고른대? 10개를 고를 거래. 그래도 최소한 몇 개씩은 골랐으면 좋겠대? 그럼 아까 장미랑 비슷하네. 이거 재수없으면 A방만 10개 고를 수 있는 거 맞아? 근데 그러지 말래. 최소한 몇 개씩 뽑아달래. 그럼 먼저 눈으로 보고 한 개씩 뽑아 놓는 거야 미리. A, B, C, D 몇 개씩? 한 개씩 뽑아 놓는 거예요. A 한 개, B 한 개, C 한 개, D라고 하는 빵도 한 개씩 뽑아놔. 원래 전체 몇 개 사게 돼 있었지? 10개 사게 돼 있었어. 맞아요? 근데 미리 하나씩 뽑아놨어. 그럼 이제 문제에서 최소 하나씩 뽑아야 된다는 거 지킨 거 맞지? 이제 추가로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6개만 더 뽑으면 돼. 몇 종류의 빵 중에? 4종류의 빵 중에서 6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는 안 뽑아도 되나 안 되나? 누군가가 뽑히지 않아도 상관 있게 없게? 상관없어. 만약에 설령 이걸 이렇게 뽑았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뽑았다고 치더라도 B, C, D 빵 안 뽑으면 어떻게 하나씩 뽑으라고 했는데 아니야. 나는 이렇게 뽑았지만 실제로 A는 몇 개 산 거지? 7개 산 거야. B는 몇 개 산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몇 개를 산 게 완성이 된 거야? 10개를 산 게 완성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뽑아놓을 건 미리 뽑아놨기 때문에 얘는 완벽한 중복조합으로 풀어도 된다는 거죠. 몇 종류 중에? 4종류 중에 중복 허락해서 몇 개를? 6개를 뽑아주면 되는 거니까 9, 10, 6으로 계산을 끝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계산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였겠죠. 풀면서 좀 느꼈길 바래요. 근데 분명히 생각이 좀 더 많이 필요한 문제들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건 선생님이랑 부담 없이 하는 이 수업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교과서, 보게 될 시험 그 정도 수준의 문제랑 비슷하다는 거. 부담이 없이 들으라는 건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3월달에 돼서 시험기가 됐을 때 다시 한 번 반복했을 때 이 정도의 수준은 풀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를 하면 되니까
물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업 1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수준이 높아야 돼. 더 잘해야 모의고사도 풀 준비가 되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부담을 갖는 게 맞겠지만 얘네들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의 실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경우의 쪽은 좀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항 정리라고 하는 내용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확률이라고 하는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주말들 잘 보내시고 주말 동안 삼각함수 그래프 철저하게 꽤나 오랜 시간 투자해서 여기서 좀 잘해와.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